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5억 원을 넘어서면서 수도권 전반으로 품귀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정민 다터아파트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대차 3법, 또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의 규제 역풍에 수억 원씩 오른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을 떠나는 이른바 전세 난민들이 늘면서 인천과 경기도 주요 도시 전세값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움직임 짚어볼까요? 네, 지금 서울이나 경기권의 전세가 상승률이 가파릅니다.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가 돼서 그런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계약 갱신이나 연장 자체를 이제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이제 전세 가격을 미리 올려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었는데 전세로 나오는 물량이 중개 시장에선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가격으로 반영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특히 경기도권에서는 오름세가 굉장히 가파른데 서울 같은 경우에 지난달 전세가 상승률이 0.11%였습니다. 이제 경기도 수도권 내부에서는 지난주보다 0.22% 오른 것으로, 그러니까 서울이랑은 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거래되는 전세 거래는 3개월 동안 감소가 되고 반전세나 이제 월세 계약량이 이제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중개업소에 가보면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업소마다 대기 순번을 받아 놓을 정도로 이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가 돼 있고, 이미 지금 시기적으로 전월세 시즌, 이게 전세 시즌이 돌아와서 학군이 좀 좋고 이제 서울 쪽이랑 뭐 이제 교통이라든지 출퇴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원래 시즌마다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네, 요즘은 진짜 그야말로 말씀하신 전세 난민이라는 말이 이제 음, 굉장히 이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매물이 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움직임 언제까지 이어지리라고 전망하시나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지속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사람 뭐 이제 집값을 잡았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이제 심심치 않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람 간의 접촉이 좀 굉장히 두려워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뭐 세입자든 뭐 집주인이든 집을 구하는 사람이든 보러 가기가 좀 꺼려지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전세가 너무 귀한데도 이제 주인들이 집을 내놔도 거주하는 세입자가 이제 집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핸드폰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보면서 계약을 하는 상황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개업소에서 거래되는 거래량도 좀 줄어들었지만 이제 중개거래망이나 앱이나 온라인 중개거래가 조금 앞으로 활발해질 걸로 보이고요. 네. 사실상은 이제 뭐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의 어떤 시행을 앞두고서는 이런 수요 때문에 음 중장기적으로도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음.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는 있지만 세입자들이 실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많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고 또 어떤 정책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지가 않아서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매물이 이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요만 쌓이니까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이제 음. 시장의 이치라고 보여지고요. 세입자들이 이제 더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단기적인 이제 정책의 영향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폭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지금 만족을 좀 못 시키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부담감이 오히려 많이 이제 체감적으로 느낄 정도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에 좀 신규 공급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뭐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뒷전이고, 어쨌든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춰 줘야 되는데 이제 신도시나 신규 분양, 집값 잡는 데만 좀 치중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특히 임대나 이런 시장이 좀 활발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의 권리가,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가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이제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규제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제 중개 거래가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신규 계약인지 계약 연장하는 건지 혹은 또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이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뭐 규제를 하고 뭐 법규를 받고 이런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은 데다가 특히나 정책이 이제 정확하게 시장 분석에 거리가 조금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2년간 5% 지금 뭐 상한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금이나 뭐 적금, 이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랑 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들이 자꾸 이걸 월세화 시키게 되면서 전월세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실이 조금 반영이 돼서 수정이 많이 돼야 될 것으로 지금 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가 이제 좀 동등한 기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뭐 임대를 하든지 구매하고 수익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가격이 무리하게 폭등되거나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 해야 되는 정책이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전셋값이 급등하는 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하정민 닥터아파트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